네, 오늘 오전 중국의 열병식이 열린 가운데 외신들은 어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이 앞으로의 동북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관련 내용을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열병식 얘기를 좀 간단히 해볼까 하는데요. 예. 일단 하이라이트는 열병식이었습니다. 전승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열병식이었는데 중국으로서는 이 열병식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열병식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함이었는가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중국은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사실 전승절에 예. 그 정통성을 굳이 정확히 따진다면 사실 중국 대만의 국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항복 문서를 접수한 게 국민당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중국은 그것을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예.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같이 전승절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그러한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이제 현재 갈등 간의 갈등 구도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역사적 승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럼으로써 일본에 예.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보는 거는 전후 70주년에 예. 중국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국이다라고 예. 하는 것을 갖다가 역사적 지분을 갖다가 강조함으로써 이 아시아에서 이거 이제 미국과의 관계죠. 예. 아시아에서 중국의 위치, 위상 그리고 그 지분을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러한 3가지 목적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병식의 목적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예. 어제는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첫날이어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예. 그중에서도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서 좀 공감을 했고요. 예. 그 시기로는 10월 말 사이에서 예. 11월 초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도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일본도 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죠. 오늘 일본에서는 일단은 수용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런데 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 연내에 개최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국의 외교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 방향으로 전개돼야 되는데 네. 어제 시진핑 주석이 긍정적인 답변은 줬지만 네. 그러나 그것은 이제 확답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후속 작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이 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갖다 설득하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10월 16일 날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 예. 그리고 중국이 이 평화롭게 지내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예. 하는 것을 갖다 강조함으로써 예. 한중일 정상회담의 개최를 갖다 지원하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주변국과의 외교가 순탄치 않다는 게 또 아킬레스건이어서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 대화를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즉각적으로 이 관방장관이 나와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이 한중일 정상회담 또는 수용하는 데는 중국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또 국제 관계이기도 하지만 일본 국내 정치, 예. 중국 국내 정치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넘어야 할 난관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교적인 노력이 더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네요. 한국 정상과 중국 정상의 화합은 그야말로 찰떡공조다, 찹쌀떡공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한반도 문제나 대일 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호흡을 잘 맞춰가고 있다 이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관심인 것은 이번 전승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이후에 이어지는 동북아 정세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전망인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이번에 전승절 외교를 통해서 향후에 예. 동북아 정세가 급하게 크게 변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정도는 너무 과잉 해석하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 전승절 이후에 이 미중 정상회담 있죠. 그 다음에 한중 정상회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최될지 모르지만 한국이 추구하는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가 있죠. 예. 이러한 이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안에 도전적인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국이 견제해야 될 것은 예.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서로 갈등적인 부분을 갖다가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예. 한중일 전체가 같이 협력을 모색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네. 그것을 갖다가 좀 주도해 나가는 예. 이러한 외교력을 이번에도 보여주셨지만 예. 더욱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것이 한국 외교의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한중 정상과의 관계를 뭐 찰떡공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제 있었던 그 단독 오찬만 봐도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을 얼마나 예우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오찬 장소에서는 박 대통령의 뭐 애창곡이 연주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의 어떤 전략적인 필요성이랄까요?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이번에 그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예우가 아주 정말 매우 아주 각별한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열병식에서도 보여줬던 위치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제 보였던 것은 외교적인 파격이거든요. 파격이라고요? 예, 파격입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승절에 그 참여한 한국은 그 참여한 국가들 중에 거의 유일한 그 서방 국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이 이번에 그 열병식을 통해서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에 예. 상당히 한국이 이제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대우한 그 측면이 있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한국은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듯이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갈등으로 가지 말자. 우리가 이 협력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예. 측면에서 이제 한중일 이 정상회담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 한반도 정세 안정 여기에 한국과 중국이 더욱더 협조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그 이 평화와 안정을 갖다 더 강조하신 겁니다. 오늘 그 열병식에 앞서서 그 정상급 인사들이天安문 성로에 이렇게 자리를 했는데 사실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게 바로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예, 비서거든요. 예. 오른편 끝쪽에 자리해서 화면에 자주 잡히진 않았었는데 과연 북한의 최룡해가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 있을지 혹시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그 최룡해가 열병식에서 보여준 왼쪽 맨 끝이었죠. 예. 예. 거기에 위치한 자리는 사실 원래 북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뭐 누구의 조금 더, 자리였습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그 다른 조금 더 예. 그 이 또 서방 국가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제3세계 국가 정도가 이렇게 위치할 만한 자리였고 예. 최룡해 위치는 오늘 오른쪽에서 그 이 푸틴 대통령 예. 그 다음에 또는 그 다음 정도 그 정도의 위상을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맨 예. 오른쪽 끝에 위치를 했거든요. 이것은 현재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대우하느냐를 갖다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 중국과 북한 간의 당대당의 관계 이것이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친서 이 최룡해가 이번에 그 최소한도 중국 공산당의 예. 고위층과 최소한도 면담 정도는 한번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합니다. 최룡해가 시진핑 주석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예. 그보다는 조금 급이 낮은 고위급 사람을 만나서 친서를 만약에 전달을 한다면 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전달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전달한다면은 이제 거기에 첫 번째 내용은 북한과 중국의 혈맹으로서의 위치, 예. 그거를 갖다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중국은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 다만 북한의 핵은 용납할 수 없다. 북한 핵에 대해서 북한이 보이고 있는 핵 모험주의를 포기해라 네.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아마 반드시 붙일 겁니다. 이것은 현재 중국 정부가 초지일관 이 견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이제 내일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중 일정의 마지막 날은 여러분들도 이제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 대통령이 발걸음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이 상해 임시정부는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이 법통을 네.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통을 이어받았죠. 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이 그 역사적인 항일 전쟁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상해 임시정부청사 재개관과 더불어서 최근에 베이징 근교에 있는 항일전쟁 기념관도 재단장을 해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그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을 소개하는 코너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 북한 김일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그렇게 판단한 거는 예. 그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예. 그 김일성이 항일 운동을 했다라고 하지만 예. 동북 항일 연구 같은 경우가 하나 예거든요. 근데 예. 1942년도에 이미 그 와해됐습니다. 와해된 거고 김일성이 한 것이 보천보 전투를 강조하는데 예. 그게 일종의 그 경찰서를 한번 습격한 정도거든요. 물론 그 항일 운동을 했죠. 예. 그러나 그것은 우리 전체 한국 국민이 벌인 그 항일 전쟁, 예. 항일 투쟁의 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갖다 전체 인양하는 것은 원래 맞지 않는 얘기고, 예.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그러한 이 부분은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에서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거기에 2013년도에 우리 한국의 광복절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연설하시는 그 장면이 거기에 나왔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그 한국의 항일 투쟁과 그다음에 그 의미에 있어서의 한국의 정통성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짚어보자면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가 의거를 준비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떤 곳이었고 또 어떤 인물들이 활동을 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상해 임시정부는 그 1919년도에 3.1절에 우리가 좌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우리의 한국을 대표하는 독립투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죠. 예. 상해에서 4월 11일 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갖다가 선포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계파가 있었는데 그 동년 9월 11일 날 예. 그 재파가 통합을 해서 통합 임시정부를 갖다가 만든 곳이고요. 바로 예. 거기가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상해 임시정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그 독립투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김규식, 그 이시영, 그리고 신채호, 안창호, 김구 네.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투사들은 다 거기서 네. 그 초기 멤버로부터 해가지고 32년도까지 거기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재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그 임시정부 청사 내부가 어떤 모습일지 뭐 저희도 이제 궁금합니다만 특별한 것은 여기에 김구 선생님의 기고문이 처음으로 전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그 중국 정부의 좀 의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기고문 내용을 보면은요. 예. 김구 선생이 한국과 중국의 항일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갖다 강조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중국이 강조하듯이 예. 이른바 그 일본을 갖다 대항축으로 하나 네. 밀고 한국을 갖다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네. 거기에 이제 역사적인 상징성을 사용하는 이러한 의미가 다분히 있습니다. 네네. 다분히 있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것을 좀 냉철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조금 이제 이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김구 선생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그 대표적인 민족지사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끝까지 그 주장하셨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우리 측에서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그 공사비도 전액을 중국 쪽에서 부담을 했다고 하고 또 한국의 독립운동가 자손들에게 일일이 초청장을 보내는 정성을 기울이기도 했는데 이런 중국의 행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중국이 단순히 상해 임시정부뿐만 아니라고요. 예. 그 하얼빈에 있는 그 안중근 의사 예. 그 기념관도 원래 굉장히 초라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갖다 재개관해줬죠. 예.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이 일본에 대항해서 그 같이 투쟁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 자체가 일본을 갖다가 자꾸만 밀어내는 배타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네. 그 부분을 알고 오히려 그 역사를 갖다가 우리는 잊지는 말자라고 하지만 현재 종전 70주년이면 이제는 우리는 그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공동 번영을 위해서 예. 같이 나가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강조하는 즉 역사를 갖다가 발전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 강조해야 될 때다. 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제 그 중국의 그런 그 노력을 갖다 평가는 하지만 예. 그러나 한국은 보다 냉철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다 발전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전승절 행사도 그렇고요. 뭐 최근에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냉랭한 것이 사실이고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뭐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그렇다고 북한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렇게 그냥 홀대만 할 것이냐.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분명히 예, 예. 지금 상황은 중국과 한국, 러시아가 공조를 잘하고 있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의 이제 북한에 대한 정책입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전략적 이해를 네. 바라보는 아주 장기적인 그리고 네. 그 외교 기조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네. 그것은 미중 관계의 종속 변수입니다. 예. 미중이 현재 그 경쟁하고 있는 측면에서 예. 그 하나의 종속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북한이 중국에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최근에 북중 관계가 냉각 기류가 있는 건 확실하죠. 예. 외교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이 부침이 있습니다. 예, 부침이. 예. 그 북중 관계 그동안 1940년대 이후부터 50년대 예. 이후부터 이게 봐도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고요. 이게 항상 좋았을 때가 있고 또 안 냉각됐을 때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의 부침 관계다. 근데 지금처럼 안 현재는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있었습니다. 예전에 현재와 과거의 이 중소냉전, 예. 중소 간의 경쟁, 예, 예. 그 갈등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북한이 그 중간에 취했던 포지션과 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 좋아졌던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각 중국과 북한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 이 부침을 갖다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굉장히 냉각 관계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이 부침 관계 속에서 냉각 단계로 봐야 된다. 예. 이것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갖다가 완전히 바꾼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전략적 가치는 있다. 그런 물론입니다. 부분을 좀 평가를 예.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